심리실 언니들 은쌤 봄쌤입니다. 연말에 어울리는 영화 그러네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라는 로맨스 심리물을 리액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당 장면. 잠깐만. Are you joking? Underwear, pieces of clothing, and a guy's 말 hand. 진짜 빠르다. I walk up the stairs, and all of a sudden I see the DVD. 이거 거의 and on the 프레셔 DVD 스피치 player is the 아니에요? CD, and it's playing the wedding song. 내가 속도 2배 한 거 아니야? It was a delusion from the hospital. That's because I'm Undiagnosed bipolar. 이전에 우리가 리뷰했던 조커에 나오는 상담 선생님이랑 They cut our funding. They don't give a shit about people like you. 와, 막말 장난 아니다. 기본적인 윤리나 과정을 전혀 지키지 않은 상태예요. 사실 상담 장면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상담사하고 라포가 정말 잘 끈끈하죠. 끈끈하고 이미 엄청나게 약간 친구 같은 느낌으로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좀 거부적인 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이 맞춰서 가고 있는 네. 거죠. 수능적으로. 저는 그리고 약간 그것도 신기해요. 지금 닥터의 말 스피드가 환자의 스피드랑 거의 똑같거든요. 핑퐁 랩배틀 하듯이. 네네네. 저도 말 너무 빨라서 놀랍지 않아요? 보통 우리 천천히 이야기하는데. 그건 한국에서는 저희는 성함을 좀 많이 붙이면서 누구누구님 이렇게 부르고 내 남자는 보통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이 호칭에서부터 사실 이 상담을 이끌어가는 사람 상하관계가 일단 맞아요. 한번 생기고 관계가 맺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영향이 없진 않아. 이게 언어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이 상담자의 대단한 스킬 때문인지 대등하게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I was a big slut, but I'm not anymore. With all the other parts of myself. Can you say the same about yourself, fucker? Can you forgive? 제니퍼 로렌스가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단순히 우울증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격한 행동들이 많았어요. 좀 전형적인 우울증의 모습은 아니고 그렇죠. 조증도 있고 네 성격도 조금 성격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로맨스는 어땠어요? 그 두 로맨스, 사람이 두 사람의 로맨스? 그 사랑에 빠지는 이제 그 과정이 옛날에 병원 수련 받을 때 병동 환자분들 생각도 나기도 했었어요. 병동 안에서 사랑에 싹트기도 하잖아요. So if you become friends with Tiffany, and then pet. so if you help Tiffany, it will be good for you.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건 내가 만약에 이 상담사라면 여자 주인공과 좋은 관계를 맺어보라고 권유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결국 서로를 치유해 주잖아요. 그쵸.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통찰력을 길러주는 두 사람이 만나서 여러 번의 트러블이 생긴 후에 좀 단단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영화여서 로맨스물로 결과가 났지만 실제였다면 파국적인 네, 결과를 파국적일 낳을 수가 있죠. 예전에 성격장애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연인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건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니키하고 티파니하고 친구인데 그건 또 몰라. 할리우드니까 워낙에 상담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동안은 티파니와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내담자한테 어떤 감정적인 큰 동요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이벤트를 겪으라고 권유하는 상담자는 그렇죠.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영화적인 장치가 아니었을까? 지금 이제 남자 주인공이 보이는 뭐 조울증 증상이라고 한다면 감정 기복이 심하고 통제가 안 되고 말도 엄청 많고 쓰레기 그 기억나?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쓰고 매일 아침에 달리기를 해요. 잘 잡아낸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입원 절차가 되게 바뀌었잖아요. 인권 문제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하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신문이나 뭐 뉴스 기사에서 조현병 환자들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급성으로 막 공격적인 문제가 생겨서 입원하는 환자들은
양극성 환자, 특히 조증 상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딴 얘기지만 중간에 그리고 웃긴 게 책 읽고 던지는 장면 나오거든요. 근데 책을 던졌는데 책에 창문이 맞아서 창문이 깨지는 장면이 나오더라.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이거 내가 보면 책을 던졌는데 창문이 깨지더라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 안 이상했어. 있을 수 없는 챙 일이죠. 하고 깨지더라고. 챙. 계속 간식 줄게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간식 챙겨주고 퇴원을 아들이 원하니까 퇴원도 시켜주고 good enough mother가 되기 위한 조건들은 갖추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나 과연 좋은 부모인가? 의식주만 챙겨준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없잖아요. 보호자가 좀 안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영화 내내 불안한 기색이 역력해요. 꼭 불안한 눈빛으로 나는 너를 신뢰하고 있지 않아.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비추거든요. 조울증 환자에게는 그다지 좋지 못한 양육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양극성 장애 환자들이 약물 수능도가 정말 떨어지고 조증 사파일 때. 네, 조증 사파일 때 약을 먹으면 그 행복한 기분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증 환자분들이 약물을 거부하는 이제 이유가 되는 그런 조증 상태에서의 그런 고양감들은 금방 빠르게 불안함, 그리고 어떤 과민함, 초조함 이런 걸로 빠르게 바뀌거든요. 조증이라고 해서 행복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안 돼요.